CC만 뉴욕 거주 한인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장상의 전문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입니다. 오늘은 케이스를 대할 때 제가 사용하는 심리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의 뇌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현세 인류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뇌는 20만 년 전 출현했던 수렵시대 호모사피엔스의 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진화한 것이 없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발견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도 호모사피엔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외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생존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진입보행을 하면서 네 발로 다닐 때보다 뇌에 공급해야 할 혈액에 부담을 더 느끼게 되었는데요. 중력에 역행하여 몸 저 위끝에 있는 뇌까지 혈액을 보내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일이든 관계이든 무슨 문제로 밤새 고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수척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 즉 뇌의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너지는 혈류를 통해 뇌까지 전달돼야 하는데요. 뇌에 대한 혈액 공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간은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생존 전략을 택합니다. 생각을 적게 하면 할수록 뇌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는 것만큼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프로세스였다면 다른 동물들에 비해 날카로운 손골, 빠른 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호모사피엔스는 생존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지적 구두쇠였기 때문에 먹이, 은신처, 짝짓기 등 생존 관련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우리 인류는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생존 관련 의사 판단을 빠르게 했던 인간의 뇌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보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메타인지는 나에게 익숙한 것은 곧 내가 아는 것이란 도식을 사용합니다. 메타인지 덕분에 최대한 생각을 덜하며 생존 관련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현세 인류는 생존은 물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인지는 인간이 컴퓨터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컴퓨터는 하드웨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검색하여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출력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나에게 익숙한가를 질문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뉴욕주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을 아시나요? 사우스다코타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있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겠죠. 재밌게도 우리는 대부분 양쪽 질문에 대한 대답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11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는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 찾아보고 난 뒤 그렇다, 아니다를 출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뉴욕주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느려졌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메타인지를 사용하므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판단을 즉각 내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그것을 학습하여 그것을 모름으로 인해 닥칠 징후를 생존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인지는 이렇게 현세 인류를 생존하도록 한 1등 공신이지만 우리는 곧잘 메타인지가 던지는 유혹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익숙하면 안다 라고 치부해버린 바람에 어이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메타인지의 함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초기 증기기관차의 모습입니다. 마차의 말을 떼어내고 대신 증기기관으로 대체하는 모습인데요. 저 어마어마한 매연을 들이마셨을 운전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증기기관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했지만 당시 인류의 사고는 여전히 마차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관차가 상업화되기 전까지는 철도 위의 짐차를 말이 끌고 다녔습니다. 마차에 익숙해져 있던 당시 사람들은 그 익숙함에 빠져 철도 위의 짐차조차 말이 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익숙하면 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함으로 인해 어이없는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함정입니다. 직장상의 보험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는 항상
이 메타인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내게 익숙한 케이스, 내게 익숙한 판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알고 있다는 착각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낯설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상의 케이스에서 기본 원칙은 소멸시효 2년 안에 사고 부위로 인정된 신체 부위에 관한 치료만이 치료비가 지급된다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 부위로 인정받지 아니한 신체 부위에 관한 치료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 다른 케이스 중에 오른쪽 어깨가 부상 부위로 아직 인정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는 2년 소멸시효 뒤 클라이언트가 제기한 부상 부위로서 사실상 사고 관련 부위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사는 치료를 허가한다는 보험사의 약속을 믿고 상당한 정도의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나중에 입장을 변경하여 오른쪽 어깨는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뒤 주장된 신체 부위이므로 사고 관련 부위로 인정하지 않냐며 치료비를 드릴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의 치료권은 바로 재판이 걸렸습니다. 이슈는 지장상의 보험사가 치료사에게 오른쪽 어깨 치료권에 관한 지급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그리고 3번의 공판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오른쪽 어깨는 2년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부상 부위로 인정하지 않냐. 그러나 치료사는 보험사의 약속을 믿고 상당한 치료를 진행하였으므로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할 것. 만약 제가 사고 부위로 인정된 신체 부위에 관한 치료만이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기본 원칙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메타인지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이 케이스를 바라보고자 했고 재판을 준비하며 불현듯 로스쿨에서 배웠던 일반 계약법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일반 계약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약속에 의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일을 수행한 경우 서명된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양자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리를 이용하여 비록 오른쪽 어깨가 부상 부위로는 인정하지 않냐나 보험사의 치료비 제공 약속을 믿고 치료를 진행한 치료사가 치료비를 받도록 한 판결을 이끈 것입니다. 케이스를 풀어갈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심리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걷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상태에 고정되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기존 생각을 답습하면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걷기 시작하면 새로운 생각이 종종 떠오르곤 하지요. 이상 뇌와 인간 행동에 관한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케이스를 이끌어가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이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꾹, 추천 버튼 꾹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